위험성의 대상자가 우리 구독자님으로 보여집니다. 역전세 위험성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보셔야 전세 8억을 어떻게 내줄까요? 굉장히 어렵다. 역월세라는 개념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0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정말 요즘 살 떨려 잠이 오지 않아요. 내년 2월이면 세입자 만기가 오는데 나가겠다고 하네요. 8억에 전세 맞췄는데 저층이라 지금 7억에서 7억 3천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목돈이 없어 내줄 돈이 안 됩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만약 못 맞추면 어떡하나요? 요즘 너무 가슴이 졸여 잠이 안 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 희망줄이라 기도하면서 보내봅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는 답심리 레미안 위브 85제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세 가격이 나중에 역전세를 유발할 수 있다, 위험성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위험성의 대상자가 우리 구독자님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세에 따른 그런 대응 방안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감사하게도 대응 방안 대책들은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4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드릴 텐데 우리 구독자님한테 알맞는 그런 방안을 고르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잘 수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세에 따른 대응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답심리에 있는 레미안 위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2월달이 전세 만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세를 2021년 2월달에 전세 잔금을 치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8억에 전세를 맞추셨다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세가 가격이 좀 빠져서 7억에서 7억 3천으로 전세를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억 정도의 역전세 위험성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임차인 분이 지금 전세 임대 기간 2년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퇴거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전세 계약갱신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4년까지를 더 거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퇴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겁니다. 근데 명확한 사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의 추측성 판단으로 봤을 때 주변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라도 8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평형, 똑같은 타입 7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8억 비싼 돈을 주면서 내가 이 집에 깔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전세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하락된 집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전세 대출을 받고 전입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굳이 8억을 깔고 앉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당연히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역전세 위험성에 놓여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저는 총 4가지 방안으로 말씀을 좀 도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1억 현금으로 반환하는 게 가장 최상책이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현금이 지금 없다라고 하십니다. 목돈이 없기 때문에 1억 반환할 자금이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출을 좀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1억 난 자금을 반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 대출은 총 두 가지 대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전세가 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대출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레미안 위브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 퇴거자금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이 집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전세 퇴거자금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 서울 같은 지역 일대에서는 9억 원 이하는 LTV 40%, 9억 원 초과는 20%가 발생이 되죠. 뭐 우리 아파트 30평대이다 보니 뭐 만약에 14억 정도라고 한다면 9억 원 이하 40%, 그러면 3억 6천,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 1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5억에 대한 20%죠.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4억 6천 정도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전세 8억을 어떻게 내줄까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전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반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두 번째, 생활 안정자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생활 안정자금은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까지도 대출이 발생이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적용이 되는데 9억 원 이하는 30%,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10% 정도의 LTV가 적용이 되고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생활안정자금이 1억 원까지 나왔는데 올해 8월 이후부터는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2억까지는 최대 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입하지 않고 그냥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세 퇴거자금보다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이 두 가지 대출도 전부 다 DSR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DSR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소득이 많지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지금 현재 대출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DSR 40% 적용되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만약에 연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대출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 세 번째는 역월세라는 개념을 도입하셨으면 합니다. 역월세. 자, 역월세라는 개념 자체가 자, 전세에 차액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액분. 이 차액분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한 자금을 임차인에게 역으로 납부하는 거다. 납부. 자, 전세의 차액분은 우리가 8억의 전세를 줬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7억이기 때문에 최대 차액분은 1억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월세 전환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거의 5%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얼마 나올까요? 약 42만 원이 발생이 된다. 이 42만 원 발생된 자금을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역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걸 역월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내가 내줄 1억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인한테 내가 월 42만 원씩 따로 납부해 주겠다. 그러니 여기에 거주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세입자가 봤을 때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가 7억인데 우리 아파트만 전세 보증금이 8억입니다. 그러면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기 이전에 전세 대출의 이자 평균치가 보통 3% 정도가 나왔습니다. 3%.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 대출의 평균 이자가 약 4.5%가 되거든요. 따라서 금리의 차익분, 금리 차익분이 얼마죠? 약 1.5% 정도가 된다. 그죠? 금리 인상이 되기 이전에 전세 평균 이자가 3%,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이자가 약 4.5%가 됐기 때문에 금리 차익분 1.5%. 여기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까? 전세 대출을 얼마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8억짜리 전세 대출 50% 4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약 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이거 세입자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 50만 원 매달 임차인한테 내가 역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주변 시세는 7억이지만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은 8억에 맞추셔야만 합니다. 다만 8억에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얼마 받는지에 따라 내가 금리 차익분에 따라 이렇게 이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 이자 지원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금 반환. 현금 반환이 안 될 경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겠죠. 전세 퇴거자금 대출 또는 생활 안정자금 대출로 진행을 하시되 DSR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소득이 높지 않거나 또는 기대출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3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월세로 전세 차익분, 지금 현재 전세 7억, 우리는 8억, 차익분은 1억, 그리고 전환율이 지금 현재 5%로 규정하고 보통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2만 원의 부분을 내가 임차인한테 역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구조다. 1억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월 42만 원씩 내가 매달 납부해 주겠다.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구태여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 집에, 그런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선 이자 지원이 필수다. 주변은 7억인데 우리 집만 8억이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죠. 따라서 이분이 들어오는 데 있어 전세 대출 받는 금액에 이 금리 인상이 되기 이전의 금리, 그리고 지금 우리 세입자가 받는 금리의 차액분, 그 차액분으로 한 50만 원 정도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거 임차인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역전세가 무조건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깡통 전세로 무슨 이게 경매가 넘어가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 방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상황에 따라서 잘 대입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하고, 반드시 경고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사전에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